안녕하세요. 베이커리 카페 매장 관리 7강 시간입니다. 이번 7강 시간에는 음료 메뉴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맛있는 음료를 판매를 해야겠죠. 맛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트렌드도 따라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료의 본질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음료란 무엇일까요? 음료는 마실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다른 생명체가 아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될까요? 사람이 생명 활동을 위해 수분을 섭취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성분들로 인해 몸에 탈이 나게 된다면 그것은 음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더해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가 음료를 제조할 때 쓰는 공산품 재료들은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가 난 제품들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외국 제품을 들여오거나 식품 첨가물들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재료를 써보고 싶다 할 때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공견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 꼭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음료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스프는 그럼 음식일까요? 음료일까요? 비프 스프 같은 경우에는 재료들이 크게 썰려져 있어 마시기 힘든 반면에 크림 스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과 음료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 스프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 만큼 우리가 만드는 음료도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 이 제한적인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도 맛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기에 음료의 역사를 알아야 과거 인류가 지금까지 무엇을 마셔왔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매를 해야 고객들이 좋아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음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은 약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마시고 있는 중요한 음료인데요. 과거 원시부족이 생겨나고 채집 경제를 시작했을 때 이 물을 쉽게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시대고 강물이 지금처럼 깨끗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실 수 있는 수분은 빗물이 다였겠죠. 이 밖에도 섭취했던 수분은 식물의 열매, 줄기, 뿌리, 동물의 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식물의 열매는 즙을 짜면 주스가 되겠죠. 이 주스가 바로 두 번째로 오래된 음료입니다. 과일을 짜낸 주스는 신선하게 바로 마실 수 있었지만 오래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우연히 주스를 오래 놔두었을 때 발효가 되어 술과 초가 되는 것을 발견해서 주스를 장기간 보관을 위해 만든 술과 초를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집 경제에서 수렵 경제로, 수렵 경제에서 밭을 일구고 식량을 수확, 저장하는 경작 경제로 발전했을 때는 농사를 위해 강가 주변으로 정착함에 따라 강물을 주로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물을 쉽게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탁하고 그냥 음용하였을 때는 건강상의 이상이 있고 또 이취가 나다 보니 이 강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강물을 끓여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강물을 끓였을 때는 탈이 나지 않게 마실 수는 있었으나 강물의 그 특유의 냄새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취를 없애고자 여기에 식물을 넣어서 그 향을 가리도록 했는데 이때 끓인 물에 잎줄기를 넣은 게 T로 발전하였고 과일을 넣은 것이 에이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식음료 문화의 발전에 따라 가장 많이 응용되는 음료로 세계 3대 음료가 분류되었는데 그 세 가지에는 술과 차, 커피가 있습니다. 먼저 술은 8,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당이 발효돼서 알코올이 되었고 이것으로 술을 만든 것이고요. 차는 이 카멜리아 시네시스라는 종류의 찻잎을 인퓨전, 우려내는 것을 통해서 운영하였고요. 커피는 이 커피 열매를 또 인퓨전, 우려내는 것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재료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음료는 재료와 방법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3대 음료의 각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술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술은 건너뛰고 차부터 알아봅시다. 차의 학명은 카멜리아 시네시스입니다. 여기서 시네시스란 중국이란 뜻으로 녹차도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 학명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네시스란 이름이 붙어 있으면 중국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렌지 또한 학명은 시트러스 시네시스로 미국이 원산지가 아닌 중국이 원산지인 과일입니다. 자, 다시 차로 돌아가 보자면 이 카멜리아 시네시스라는 종자의 찻잎을 얼마나 가공하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 백차, 녹차, 청차, 황차, 홍차 순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번외로 이 흑차 같은 경우에도 가공 방법을 달리하여 만든 차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맛과 향, 쓴맛과 수색, 잎 크기, 발효는 높아집니다. 차는 기본적으로 쓴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활용하여 음료를 만드신다면 이 쓴맛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많은 종류의 차 중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것은 녹차와 홍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녹차입니다. 녹차는 나라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른데, 녹차를 주로 마시는 대표적 나라는 동양의 중국,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찻잎을 눌러서 가열하고, 일본은 찻잎을 쪄낸 후 건조해서 그 건조된 찻잎을 숯으로 가열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특이한 점이 덕음이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녹차의 화사한 향이 발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덕음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또 우전, 세작, 종작, 대작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맛과 향, 쓴맛, 수색, 잎 크기, 발효는 높아집니다. 여기서 수색이란 차를 우려냈을 때 색깔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럼 말차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말차가 녹차와 같은 것이 아닌가 혼용을 하는데, 차의 품종은 같지만 이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찻잎을 말려 잎차 그대로 우려내는 것이 녹차. 이 찻잎을 곱게 가루내어서 가루와 함께 마시는 것이 바로 말차입니다. 그래서 말차가 가루째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차의 성분을 더 많이 흡수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말차는 가루째 마시는 거기 때문에 쓴맛과 텁텁함이 더 배가 돼서 음료를 만들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홍차입니다. 이 홍차는 찻잎을 가장 많이 발효시킨 차로, 이 홍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일 품종 싱글로는 아쌈과 다즐링이 대표성입니다. 홍차 음용 초기에는 이렇게 싱글로 마셨는데, 이 홍차가 인기가 많아져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업자들은 필요량을 어떻게 맞출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 두 번째 블렌딩 티입니다. 이 홍차를 싱글로만 판매하기에는 단가도 올라가고 생산량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차와 다른 찻잎들을
섞어서 단가도 낮추고 생산량도 크게 올릴 수 있기에 이 블렌딩 티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로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버드 티는 기존 홍차의 가양, 가미를 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얼그레이 티가 있는데, 이 얼그레이 티는 홍차에 베르가못이란 오렌지 비슷한 과일을 첨가해 향을 입힌 것입니다. 이 다양한 홍차를 물에 우려 마셨는데 여기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자 유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 밀크티인데요. 이 밀크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블랙 밀크티는 물에 우려진 차를 말하고요. 로얄 밀크티는 여기에 유제품들이 첨가된 밀크티를 말합니다. 차이티 라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차이는 많이들 인도에서 향신료를 첨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사실 이 차이라는 단어는 티가 인도로 넘어가서 변형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티와 차이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에서는 웬만한 음식에는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이 차에도 향신료를 넣어서 마셨기 때문에 차이는 향신료가 들어간 홍차다라는 입소문이 타게 되어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겁니다. 차이의 레시피는 한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김장김치도 집집마다 젓갈을 넣는 곳이 있고 다른 재료를 넣는 곳이 있듯이 이 차이 또한 레시피가 수천만 가지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매장에서 차이를 판매를 한다면 나만의 개성 있는 차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커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 메뉴의 대부분은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스프레소를 간 내렸을 때는 에멀전 상태가 되는데, 이 에멀전이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과 기름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 에스프레소를 갓 추출했을 때는 에멀전 상태가 유지돼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분리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에스프레소의 향은 휘발성 성분이 주인데, 에스프레소 속의 오일 성분들이 커피의 주요 향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 오일층이 분리되면 휘발성 향미들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피는 빨리 음용하는 것이 좋고 이 향미를 오래도록 잡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우유 또한 완전한 에멀전 상태의 음료입니다. 우유는 지방 성분이 많은데 물 성분과 함께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우유 속 오일 성분들이 커피의 향미를 오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와 커피가 잘 어울리며 커피 메뉴에 대부분의 우유를 활용한 메뉴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스입니다. 주스는 스퀴즈와 블렌디드로 나뉘는데, 스퀴즈는 과일을 짜낸 것을 말하고요. 블렌디드는 이 착즙이 안 되는 것을 갈아서 만든 주스를 말합니다. 여기에 스퀴즈, 착즙 주스는 프레시 주스와 환원 주스로 또 나뉘는데, 프레시 주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과일을 직접 짠 주스를 말하고요. 환원 주스는 좀 생소하실 텐데,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오렌지 주스, 델몬트도 있고 선키스트 등이 대표적인 환원 주스인데, 이 환원 주스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스들은 대부분 수입산 과일로 만든 주스들인데, 이 주스들을 과일제 수입을 하게 되면 운송료가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료를 줄이고자 과일을 즙을 짜서 액체 상태로 수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액체 상태로 수입을 하게 된다면 보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배로 싣고 오는 동안 금방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 상태로 어떻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를 고안한 결과 이 주스로 만든 것들을 가열을 통해서 수분들을 70%를 날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과일 주스가 7배로 농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한 농축액들은 당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안전하게 선박으로 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축액들을 배에 싣고 수입을 하게 되었고, 가져온 농축액을 다시 날렸던 70%의 물을 첨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100%의 주스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가열을 통했기 때문에 맛이 다소 변형은 되는 단점이 있지만, 성분상으로는 100%의 과일 주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드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드는 탄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에이드의 정확한 정의는 물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 알파에 어떠한 과일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에이드의 종류가 수천만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탄산 에이드는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에이드를 물로 규정한 것은 미국입니다. 이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은 서로 반대로 정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에이드의 영국식 정의는 탄산으로 만든 것입니다. 에이드와 비슷한 것으로 스쿼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쿼시 또한 탄산과 비탄산으로 나뉩니다. 스쿼시는 에이드와 반대되는 단어로 미국식과 영국식으로도 나뉘는데, 탄산이 들어간 것이 미국식 스쿼시, 물이 들어간 것이 영국식 스쿼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탄산이 아닌 물로 만든 것도 에이드가 될 수도 있고 스쿼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에이드가 탄산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료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얼음의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얼음을 크게 얼려서 톱으로 1kg 이상 재단을 하게 되면 블럭 아이스로 불리게 되고요. 이 블럭 아이스를 송곳으로 10에서 15cm 정도 다듬어 주면 럼프 아이스가 됩니다. 여기에 상구 송곳으로 더 잘게 쪼개게 되면 크랙드 아이스가 되고요. 이 크랙드 아이스를 조금 더 매끄럽게 조각을 한다면 큐브 아이스가 됩니다. 여기에 망치로 더 잘게 부수게 되면 크러쉬드 아이스가 되고요. 아까 블럭 아이스를 대패로 아주 곱게 갈아내면 쉐이브드 아이스가 됩니다. 이 중에서 크랙드 아이스로 음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빨리 음료가 시원해지고 얼음의 보존 시간이 적당합니다. 그 밑에 크러쉬드 아이스에 얼음을 넣게 되면 더 빨리 차가워지지만 얼음은 금방 녹게 되겠죠? 이 크러쉬드 아이스에 음료를 넣는 것이 아주 차가운 음료라는 뜻의 프라페가 되는 것이고요. 원액과 얼음을 믹서기에 가는 것이 프로즌 스무디가 되는 것입니다. 원액과 얼음을 넣지 않고 원액을 냉동실에 얼려서 가는 것은 슬러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농도인데, 프로즌 스무디는 얼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도가 연해진 것이고, 슬러시는 원액을 그대로 냉동해서 갈았기 때문에 농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의 크기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 얼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겠죠. 여기까지가 음료 메뉴 관리 파트 1 내용입니다. 다음 파트 2는 9강에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